시장의 인기 모델이죠. 기아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변화는 소소해요. 하지만 파워트레인, 가장 핵심적인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변속기를 바꿨죠. 그리고 새로운 엔진을 넣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델 셀토스, 그 중에서도 새 엔진을 탑재한 셀토스 2.0인데요. 변속기 특성 덕분에 이 승차감 부분에서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기아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시승 차량은 2.0 가솔린 트렌디 트림입니다. 컨비니언스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정도만 추가된 모델인데요. 기존 셀토스에서 달라진 점을 볼까요? 전후면 범퍼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램프류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전면부는 내부 그래픽이 변경되고 그릴 상단부에 자리했던 가로줄 램프가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후면부 리어 램프를 일자로 연결하는 등 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범퍼 디자인의 변화로 전체 길이가 15mm 길어졌는데 나머지 제어는 기존과 같습니다. 실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물리 버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조 부분의 버튼 배치도 달라졌죠. 공조 시스템에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및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일반 기어 레버를 사용하지만 상급 트림에는 전자식 다이얼을 씁니다. 주행 모드나 터레인 모드 변경을 위한 다이얼도 있죠. 기본형 트림의 뒷좌석은 이렇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도 없고요. 뒷좌석 송풍구와 USB 단자도 없습니다. 시트백 포켓도 없습니다. 스피커는 6개를 사용하는데 음질은 딱 착각과 비례합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들을만 하죠. 울퉁불퉁한 스피커 커버가 독특하죠. 이번에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함께 고속 주행을 해볼까요? 자, 속도계를 110km 언저리부터 가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테스트카가 지나가네요. 앞뒤가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한데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우리 막내 PD가 참 슬프겠구나.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휠 사이즈, 타이어가 좀 제한적인 것이 이유일까요? 고속주행 만족감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서스펜션 쪽이 약간 좀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르노 또는 GM의 동급 모델 대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2.0L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좀 불안하네요. 자, 실제 속도는 193km.
근데 지금 차가 불안한 얘기, 사람이 불안감 느낀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실제로 차가 좀 불안해요. 앞쪽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확실히 이 서스펜션 쪽은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좀 앞으로도 남아있는 오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이 되었던 전기차가 되었던 차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이 셰시 그리고 서스펜션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돈을 써야 될 때 뭐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타고 느끼는 거. 네, 아무리 차가 자율주행을 잘해줘 뭐합니까? 승차감이 거지 같으면 차 역시 이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순화할게요. 매우 좋지 않으면 극악무도하면 네, 이런 표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급 모델 다른 차들도 있는데 이 고속에서는 물론 그러실 거예요. 요즘 트렌드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난 거기까지 안 가잖아, 뭐 우리 제한속도 110km잖아, 그런 기준으로 만들면 중국차 따봉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차 중에 가장 그 최고의 차가 있었죠. 직진을 못하는 차가 있었어요. 페이스리프트된 현대 팰리세이드였죠. 같은 도로에서 할 때 계속 이러면서 갑니다. 자료 영상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에 정말 보기 힘든 모델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셀토스는 매우 뛰어난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급 모델 중에서 떨어지는 편이고 솔직히 가장 떨어져요. 얼마 전에 탔었던 코나가 월등히 나아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보단 낫다.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바라볼 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가속 한번 해보고 확실히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느껴지는 예전에 셀토스의 약점이 뭔가요? DCT 좋았죠. 기능적인 부분, 정확히는 이 내부 체결에 의한 구동 손실을 막아준다든지 변속을 할 때마다 좀 기계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게 뭔가요? 저속에서 움직일 때 이 특유의 울컥거림이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심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CVT가 들어가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탄력적으로 변속기가 반응해주고 이로써 좋은 승차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셀토스 오너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무단이지만 터보 버전 이 모델도 사실은 궁금한데 기아에 시승차가 없답니다. 정확히는 기자들을 위한 차는 없어요. 블로거나 그 유튜버를 위한 차는 있는데 참 씁쓸하죠. 자, 어쨌든 우리 그 기아차가 다양한 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차량을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도마도 렌터카, 나는 서울 사람인데 자꾸 왜 이러죠? 자, 토마토 렌터카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기아에다 차를 요청해서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 렌트카를 알아봐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자, 토마토 렌터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차가 조금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렌터카 회사에다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 차도 지금 기다리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얼마나 있다 나올지 모르는데 대부분 이 렌터카 회사들은 차를 먼저 계약을 하고 더 많은 물량을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정도의 PPL은 그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 편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토마토 렌터카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상 영역을 달리고 있을 때 프론트 서스펜션 쪽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덜렁거리는 느낌. 동급에서 사실 안정감은 제일 떨어집니다. 코나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완성도를 본다면 XM3 트레일블레이저도 좋은 편이다. 확실히 이제 XM3는 그 프랑스 쪽 친구들이 이 핸들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서스펜션이 하드한 것 같지만 적정 승차감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놨고,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역사가 짧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이런 점들이 한계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도 조금은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수입차도 익숙해졌고, 그래서 과거처럼 막 너무 이렇게 좀 안전성 까먹으면서 물렁물렁한 이런 쪽으로만 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어떤 기아입니까? 사실 뭐 과거 이제 일본에서 기술의 뭐 닛산, 기술의 혼다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사실 원초적인 것은 기술의 기아거든요. 현대는 아닙니다. 현대는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좀 다른 예가 되겠지만 뭐 엔진 위치에 따른 안전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차를 팔았습니다. 소나타가 그랬었어요. 반면 기아는 차를 그대로 이제 일본에서 가져와서 기술 제휴를 하더라도 엔진의 위치를 바꾸는 등, 자, 엔진이 운전석 앞에 있으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아는 돈이 개발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저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현대와 기아의 차이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가 기아를 먹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성숙한 문화 이 정도면, 적어도 이 기술을 선도했던 기아차 정도라면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시장 마켓시어도 뭐 해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기아가 더 잘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에서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기아가 좀 더 잘 만들어요. 제네시스를 논외로. 기아도 아마 프리미엄 브랜드 만들면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같은 연구소지만 이 브랜드 간의 철학이라는 것이 다행히도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파워트레인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번 보신 현대 코나처럼 셀토스에도 같은 파워트레인이 쓰입니다. 1.6L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등이 있죠. 이 엔진은 2.0 자연흡기인데 최고 출력 149마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18.3kgpm의 힘을 가집니다. 요즘 시대로는 상당히 좀 낮은 성능이죠. 하지만 효율이 좋은 애킨슨 사이클 엔진을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엔진 내부 구조가 조금 다르죠. 변속기는 무단인데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는 IVT라 부르죠. DCT보다 직결감은 떨어지지만 부드럽게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가 처음이면 급가속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시스템은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색함을 줄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현대차의 2.0L 엔진에 많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정확히는 이 엔진은 아니었어요. 뭐 베타 시절 엔진, 이후 이제 엔진까지가 익숙한 그런 세대인데, 지금의 엔진 출력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평이하죠. 제가 20하고도 몇 년 전인가 90년대 중반에 탔었던 그 TV론만 해도 한 150마력 정도는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뻥마력이 많던 시절이에요. 그때랑 비교를 하면 지금 출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낮죠. 토크도 낮아요. 하지만 이 엔진,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연비를 위한 그런 엔진이죠. 이번 셀토스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6 터보 기준으로 트렌디 216만원, 프레스티지 181만원, 시그니처 162만원, 그래비티가 123만원가량 비싸졌는데요. 2.0 가솔린 모델은 여기서 100만원 전후의 저렴한 가격을 갖습니다. 기본 트림 구성이 의외로 좋죠. 차로 중앙 유지 기능과 오토 하이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제공되고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후속 승객 알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하이패스와 윈드실드 이중 접합 유리까지 기본입니다. 하지만 측면 윈도우 두께가 많이 얇은 편이네요. 대신 시트가 직물이기 때문에 인조 가죽 마감이 되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에이다스 패키지인 드라이브 와이즈, 최신 인포테인먼트와 에이다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정도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2,37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선택한 후
드라이브 와이즈와 10.2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2,595만 원으로 200만 원 가량 비싸집니다. 대신 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추가돼 조금 더 안전해지고 LED 리피터 사이드 미러, 그릴과 범퍼 등이 조금 더 멋있어집니다. 또 1열 시트에 통풍 기능이 추가되고요. 아무것도 없던 2열 시트에 송풍구와 USB 포트도 추가됩니다. 이 구성이 약 200만 원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저희 팀은 이 구성에 2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다소 비싸 보인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환경 그리고 편안함 이 측면으로 본다면 터보보다 2.0 NA 엔진이 더 월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조금 그래도 나는 그 토크감을 바탕으로 달리는 느낌을 중시한다. 이런 분들께는 당연히 1.6L 터보 버전을 추천드리고요. 부가 기능들도 요즘 현대기아가 잘해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뭔가 잔재주를 부리는 부분에 상당히 강한데, 지금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 그리고 이 트랙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뭐 써보면 뭐 스노우로 갔을 때 트랙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 갈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써본 결과 사륜구동을 절대 이길 수 없었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여기서 이제 전자제어로서 약간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게 뭐 극적으로 뭐 30%, 40%, 50% 이런 정도의 도움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쓰는 입장에서 사실 이 정말 불안할 때 그래도 스노우 모드라도 있으면 뭔가 좀 나아 보이잖아요. 자, 그럼 셀토스 가속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셀토스는 약 9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는 현대 코나 2.0보다 약 1초가량 빨랐죠. 2.0 자연흡기 엔진 탑재로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CVT의 장점인 변속 충격 억제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만족감을 키웠습니다. 동급 모델과 성능을 비교해보면 중간 정도에 위치하죠. 터보 쪽이 분명히 더 빠르긴 하지만 토크의 변화가 적은 자연흡기 엔진 특성 탓에 승차감을 중시하는 분들께 조금 더 유리한 파워트레인이 됩니다. 그래도 2리터 모델답게 뭐 아주 빠르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자, 꾸준하게 밀어주면서 답답함을 주지 않는, 지금도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쑥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나가죠. 이런 만족감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 스티어 특성, 운동 특성은 오늘 이제 뭐 여기 여건상 여러 장면을 저희가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본 운동 특성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편이고, 여기다가 지금 타이어의 편평비도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너지는 양이 많습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TA31이라는 모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급에는 마제스티가 들어가죠. 플래그십 타이어를 쓰느냐 엔트리 타이어를 쓰느냐, 왜냐면 이 마제스티는 이제 9일급이거든요. 그다음 밑에 5일이 있고 3일이 있고 2일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3일급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자체, 물론 이제 5위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에 맞춰서 개발은 되었지만, 그래도 타이어 자체의 이 질적인 부분 성능으로 본다면 상급 타이어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의 장점이 뭔가요? 편평비가 높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 특히 거친路面에서는 좀 더 유리한 승차감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셀토스, 자, 정숙성을 볼까요? 정숙성은 대단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을 때 이를 느끼기 힘든 수준이었는데요. 너무 조용해서 계측 장비가 고장났는지 시동을 끄고 점검을 해볼 정도였죠. 엔진이 있는 앞좌석에서는 미미한 엔진음이 들리지만 뒷좌석으로 가면 거의 소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주행 때는 일부 소음이 있지만 이조차도 고급 세단과 비교할 정도의 정숙성이었죠. 그럼 연비는요? 연비도 무난한데요. 물론 요즘에 연비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정속주행 기준 리터당 17에서 18km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엔진의 배기량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만약 고저차가 없는 평탄한 직선도로만 달린다면 여기서 10% 정도 향상된 연비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효율이 내놓은 결과겠죠? 이번에는 제동력을 볼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셀토스는 40.5m 안에 멈췄습니다. 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제동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죠. 특히 최장 거리가 43m를 넘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동 시스템 자체보다 타이어 성능에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단시간 안에 타이어 성능이 떨어지는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현대 코나보다는 제동 성능이 좋았죠. 참고로 마제스티9을 끼운 셀토스 터보는 동급에서 가장 짧은 제동 거리를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그래도 페달의 조작감 자체가 초반부터 너무 민감하게 팍팍 서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약간의 유격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어되는 타입. 그렇다고 해서 여성 운전자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의 그런 힘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만족도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과속방지 턱을 넘는 시험인데요. 속도는 30km입니다. 프론트 쪽이 접근을 할 때는 이 서스펜션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약간 둔탁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반면 리어 쪽은 부드럽게 풀려 있어서 이 승차감을 잡는 부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속방지 턱을 넘었다 떨어지는 그 순간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프론트 쪽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리어가 부드럽게 착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승차감이 좋다고 느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타이어 영향도 있고요. 타이어 자체 사이드 월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거친 굴곡로를 가보죠. 자, 50km고요. 확실히 이 서스펜션 자체가 움직임이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노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느껴지네요. 약간 무슨 진동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면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서스펜션이 잘 돼 있으면 이런 노면에서조차 잘 걸러집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있었던 차 중에는 렉서스 ES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이었죠. 아우디의 그 고성능 차 중에 하나인 아우디 S4, S5도 사실 여기서 만족도가 좀 높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차 가격도 그렇고 등급의 한계 이런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한 건 정말 좀 돈 안 쓴 티가 납니다. 멀티링크 조금 나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간단히 자세 제어 장치 제어 능력을 한번 볼까요? 자, 타겟 100. 보통은 이제 한 번만 제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한계, 서스펜션 자체가 차체를 이렇게 확 잡아주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단단히. 그러다 보니까 이 제어하는 좀 시간도 좀 길어지고 이 모션 자체도 약간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기아 셀토스, 다른 것보다 저속에서의 승차감 개선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차의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너무 이제 유순하다고 할까요? 타사 것들과 비교를 하면 조금 마이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 기아차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물론 이 첫 차를 구매하는 이 소비자층은 기준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떠한지, 승차감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여러 가지, 소음이 심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가령 이제 뭐 스포티지의 오너들이 잠깐 타본다든지 했을 때, 이 차가 갖는 부족함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쉽게 느껴지거든요.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주행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기능성도 좋지만 조금 더 편안한 운전 환경, 안정적인 운전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기아 셀토스가 갖는 매력이 더 커질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 기술을 파고들었던 최고의 회사였죠. 물론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차 만드는 일부 것들을 보면 그래도 기아에게는 그 정신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아가 이 눈에 보이는 장비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를 선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주면 좋겠네요. 기아는 원래 그런 회사였어요. 네, 오늘은 부드러운 주행 감각,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통한 주행 만족도, 가속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기아 셀토스를 만나봤습니다.